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어느 한 품목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순찰 차량도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방역 조건이 완화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없는 여행객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4명이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샌버나디노 경찰이 자동차 부품 절도범 일당을 소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어느 한 품목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올랐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집계했습니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3월 상승률인 8.5%를 2달 만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모든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식료품은 11.9%, 교통비는 7.9% 올랐습니다. 휘발유 값이 48.7%나 뛰는 등 에너지 가격은 무려 34%가 올랐습니다. Gas prices for the first time ever, the national average has hit the $5 gallon mark. A very furious increase from where we were just a couple of months ago when the national average hit $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의 영향이 컸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크게 오른 임금도 한몫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어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물가 잡기에 더 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flation outside of energy and food, what the economists call core inflation, moderated the last 2 months. Not enough, but it moderated. It's come down. We need it to come down much more quickly.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석유 회사 엑손을 겨냥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 인상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발표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3% 안팎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7월을 넘겨 9월까지도 0.5%포인트 수준의 높은 금리 인상을 할 거란 전망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남가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순찰 차량도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 44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 40센트로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 99센트로 $5에 육박했습니다. Is it really worth it to go out there and not to spend either extra money? Like if you want to go to the club or go to the bar or something, you got to spend money just to have fun, but then on that gas as well. We don't want to go too far, like we don't want to use the car too much because it's pointless to be wasting gas right now. 유가가 계속 오르자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You know whose fault it is? The government. Come on, man. That war over there in Ukraine is causing us problems over here. Why? Where's our gas at? 운전자들의 원성에도 휘발유 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A very furious increase from where we were just a couple of months ago when the national average hit $4. So we surpassed that. We're surpassing $5 a gallon today. 상황이 이렇자 미시간주 이사벨라 카운티 셰리프는 연료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셰리프도 올해 연료비 예산을 70% 이상 소진해 순찰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50% 미만의 연료 비용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65% 이상을 사용해 긴급 출동을 제외하고
산불 위험 지역을 주행 중인 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방역 조건이 완화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없는 여행객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입국 여행객들의 방역 조건이 오는 10일부터 완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같은 방역 완화 지침을 밝힐 예정인데 90일간 시범 실시 후 재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출발 하루 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조건이 완화되며 코로나 검사로 인한 여행객들의 추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방역 완화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미국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수영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4명이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퀸즈 소방당국은 자메이카 베이에서 서핑과 수영을 즐기던 청소년 5명 중 13세 청소년 2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2명의 잠수부 구조요원과 6척의 구조선, 헬리콥터 등을 총동원시켜 오후 12시 30분경 실종자 중 1명을 구조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오후 늦게 결국 숨졌습니다. 이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후 1시쯤 나머지 1명의 시신도 수습됐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아이들의 익사 사고는 지난 수요일 뉴저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경 뉴저지 베이온 고등학교의 16세 잭 지앙 군과 19세 추밍젠 군이 링컨 커뮤니티 공공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구조요원들에 의해 구조된 후 베이온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모순적이게도 행복한 피서 인구의 증가는 안타까운 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곤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물놀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뉴욕, 뉴저지 일원 안전요원들은 안전수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는 것과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모하게 구조를 시도했다가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위 물건을 사용해 구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예리한 관찰력이 계부로부터 학대받던 한 소년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어제 양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계부를 기소했습니다. 올해 36살의 계부 티모시 윌슨은 12살 양아들에게 갖은 학대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부는 아들을 수시로 굶기고 때렸으며 문틀에 거꾸로 매달아두는 고문도 자행했습니다. 소년의 말 못할 사연을 알아차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신년 외식차 식당을 찾은 소년의 가족을 응대하던 종업원 플라비앙 커발로는 소년의 가족들의 행동에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채 가족들 사이 앉아 있었던 소년의 얼굴에서 흉터가 보인 겁니다. 종업원은 어른들 몰래 소년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소년은 괜찮냐는 메모에 고개를 저었고 도움이 필요하냐는 메모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식당에 경찰이 출동했고 소년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기소된 계부 외에도 어머니 크리스틴 스완을 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건수가 고등학교 총기 사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통계센터가 국토방위안보센터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145개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초등학교 59개 교, 고등학교 57개 교, 중학교는 21개 교, 기타 8개 교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총기 사고 건수를 차지한 것과 또 다른 결과입니다.
국토방위 안보센터는 총탄이 학교 시설을 훼손한 경우를 총기 사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유색인종, 특히 흑인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총기 사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자동차 부품 절도범 일당을 소탕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버나디노 경찰은 관할 지역 64개 정비소를 단속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촉매 변환기 100여 개를 발견했고 28명의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오퍼레이션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에서 촉매 변환기를 떼어내 인근 정비소에 판매하는 절도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백금 등 고가의 원자재가 포함돼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촉매 변환기를 개당 $50에서 $200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은 수십 배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이 촉매 변환기를 다시 부착하는데 적게는 $3,000에서 $5,000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정비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촉매 변환기 또한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정비소를 찾는 도난 피해자들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밀워키에서도 이러한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워키 경찰은 지난 2019년 54건의 사례가 보고됐으나 2022년 5달 동안에만 402건으로 늘어 42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는 2020년 현재 1,533건이 보고돼 2019년에 비해 10,00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절도범들이 촉매 변환기를 목표로 삼는 이유는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고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휘발유 가격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절도까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들의 주택 임대료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심부인 맨해튼의 주택 임대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해튼의 주택 월간 임대료 중간 가격은 지난달 $4,000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2%가량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뉴욕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도시 21곳의 주택 임대료 평균가는 지난달 $2,067로 나타났는데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낸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으로 평균 주택 임대료가 $3,06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높은 임대료는 팬데믹 당시 주민들이 도심을 떠나 가격이 하락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 전역을 재설계합니다. 모두 $9억 투입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주변과 저소득 커뮤니티 등 과속 난폭 운전이 빈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100여 곳을 재설계하는 방안입니다. 구역별로 방안은 다르지만 양방향 자전거 전용 차로 확대, 과속 방지턱 설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연속구역 확장, 교차로 중앙부 대기 공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 안전에 $9억 이상을 투자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000여 개 교차로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하탄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 웨스트 188스트리트과 포트 조지 애비뉴 구간의 경우 지역 고등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시 등에 직접 참여했는데 학생들의 제안이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12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 국장은 전직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거리 재설계를 통한 안전 강화는 과속 단속 카메라 확대 운영과 함께 뉴욕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전용기와 비슷한 색상으로 바꾸려던 계획에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형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적색과 백색, 청색 등으로 칠하려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계획이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색상대로 에어포스원을 도색하면 열 조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2대의 에어포스원이 노후화됨에 따라 보잉 747-800 2대를 개조해 자신의 개인 전용기와 비슷한 색상에 더해 더 미국적인 색채로 도색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개조 작업 중인 새 에어포스원은 흰색과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백악관은 신규 색상과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들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7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미중 국방수장들 간 직접 만남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만남이 전문적인 동시에 집중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대부분 시간 타이완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군의 훈련 확대 등 일방적 상황 변경 역시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어 무기를 타이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를 주권과 안보 이익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해당 권역의 군사행동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魏部长强调，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中国军队必将不惜一战，不惜代价。 양측은 다만 군 고위 관계자들 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같은 동북아 안보 현안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죠. 오늘 주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 주식 시장도 보나마나 또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이제 장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 역시 하락한 주로 기록했는데 그냥 대충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번 주가 한마디로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초토화된 폭락한 최악의 주로 기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에 3월 달에 8.4% 정도가 나오면서 40년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다음에 4월 달에 잠깐 주춤했다가 5월 달은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더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점을 찍지 않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던지고 보자, 팔고 보자. 무조건 패닉 셀링이죠.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수직 하락해갖고 바로 그냥 폭락사로 이어지면서 끝날 때까지 거의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하락 모멘텀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즘 증시가 조금 올라도 금방 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저한테도 이제 궁금한 질문인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자, 근데 보통 베어마켓이 시작하게 됐을 때는 2000년,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한 1년 반 정도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베어마켓은 정확히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떨어졌다고 쳤을 때는 지금 6개월, 7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7개월 동안에 폭락한 거가 1년 6개월 금융위기 때 폭락한 거 맞먹지 않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3월 달에 3월 중순에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22주 동안에 바짝 주식시장이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스닥이 그 2주 동안에 16%인가 15%를 폭등했으니까 진짜 미친 듯이 무지막지하게 반등한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 4월 초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떨어지면서 4월 달을 13년 만에 최악의 달로 끝내버리고 5월 달도 마찬가지고 6월 달 같은 경우도 시작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무도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지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식 팔기는 너무 늦었다.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냐. 매일매일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일희일비하는 거가 금기사항이지만 지금은 그것도 적용되지 않고 그냥 뭐 하루마다 요동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마디로 뭐냐면 계속 이제 뭐 한숨만 나오는 거죠. 다음 주 연준 금리 인상이 0.5%로 기정사실화됐지만 유가 급등 때문에 하반기에도 빅스텝이 전망된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일단은 뭐 가라앉은 분위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다음 주 0.5% 금리가 오를 거로 기정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 달, 7월 달도 0.5%가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 달은 미팅이 없고 9월 달인데 이렇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건 뭐냐. 9월 달은 잠깐 쉬어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0.25% 올리고 끝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보고 어떻게 되냐. 판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0.5, 그다음에 7월 달도 또 0.5. 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0.7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9월 달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뭐 임상을 안 하거나 적게 한다는 얘기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계속 싸워야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경기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고들이 나오고 경기 침체, 특히 이제 뭐 세계 은행에서 뭐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